3년 바짝 벌어서 내가 옆에다 차리자 이런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 거고 맞아요. 배진자가 되는 거죠. 본인만의 홍보 방법 있어요? 굉장히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모르면은 인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네이버로 블로그는 서치하는 깔고 가야 돼. 그죠. 그래서 네이버를 네.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SNS는 해야 돼.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어가지고 어떻게- 아직도 손편지 뭐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얼리어댑터 고객님들한테.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객님들한테 맨날 손편지 써드리고 나는 선물 손편지- 드리고 하거든요. 난 손편지 쓰라 그러면 우울해. 막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도 알 텐데 제가 맨날 이제 막 부원장님 생신인데 뭐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승진을 했거나 뭐 선물 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 애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편지만 써줘. 그랬더니 막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근데 더 싫어해요 애들이. 아예 말을 하면 돼. 근데 아예 됐어 뭐 그냥 아무거나 해줘. 막. 이러면은 도 짜증나는 그죠? 짜증나죠. 저는 그냥 편지만 써달라고 하거든요. 편지만 써주세요. 진짜 절대 편지만 선물하지 써달라고 말고. 해요. 어. 통장 편지만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화 안 내요 그 다음에? 네. 야 됐어 뭐 그냥 편지만 줘. 그럼 진짜 편지 주면 화내는 사람 있거든. 아 저는 그런 꼰대는 아닙니다. 명함을 보니까 부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도 있을 거고 뭐 대표 원장님도 있을 건데 투자 개념이에요, 그냥 직원 개념이에요? 저는 지금은 직원이고요. 직원이고 앞으로 2호점을 투자해가지고 함께할 계획 중입니다. 직원이나 우리 인턴분이랑 두 분은 뭐 4대 보험 되는 직원이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인 거죠? 저는 프리랜서고요. 네.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진짜로? 노동자입니다.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야 4대 보험 안 되고 뭐 언제 잘릴 줄 모르면 맞아요. 안 좋거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매스컴을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미용실에서 일하는 분들 4대 보험 안 들고 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도 적게 준다. 열정페이 막 하고 일한 시간 길고 열정페이 이런 게 굉장히 매스컴에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 노동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정말 안 주면은 저희 큰일 나요. 디자이너분들이 이직이 많잖아요. 나혜라님은 몇 번 옮기신 거예요 지금 시작까지? 디자이너 되고 딱 한 번 옮긴 거예요. 처음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기셨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네. 그 꿈을 조금 빠르게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롤모델의 상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샵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게 됐죠. 멘토를 만났네. 맞아요. 인턴분은 멘토예요? 저 따라왔어요. 같이 움직였네. 처음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오. 저만 왔어요. 대박. 왜냐면 어쨌든 아름다운 이별은 없기 때문에 배신자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키우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버리면 샵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그렇지. 커요. 처음엔 저만 왔죠.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저는 편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존에 있던 시작에 있던 직원들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요 아무래도. 부담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부러 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됐네요. 함께하게 됐네요. 전 미용실 원장님 보시면은 화내지 마세요. 친합니다. 네, 연락은 하죠. 그럼요. 뭐든지 여러분들 이직할 때는 나쁘게 헤어지면 안 돼. 유종의미를 거둬야 된다.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인수인계 잘해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완전 개판 치고 나오면 그러면 큰일 나죠. 소문나요. 이 바닥이 또 좁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맞아요. 매출 영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다행히 경력이 조금 있다 보니 네. 그분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 주변 시선이나 뭐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어때요? 나 미용한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다들 부러워하고 물론 어릴 때도 제가 꿈을 선택한 거를 계속 배움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그럼요. 너는 꿈이 정해져 있네? 미래가 정해져 있네?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뭐 어떤 걸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부러워했고 사실 옛날 분들은 조금 노는 애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했니? 이런 분들도 꽤 있었죠. 근데 저는 저희 언니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편이어서 물론 비교를 당했겠죠.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어른들이. 근데 저는 오히려 언니가 공부를 잘해서 제가 더 편하게 미용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언니가 공부를 만약에 못했으면 저한테 이제 기대를 걸었죠. 그러니까 가위가 막 비싼 건 엄청 비싸죠. 그쵸.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막 네. 1000만 원대가 넘는 것도 있고 기본 제가 쓰는 거는 거의 한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를 써요. 근데 이게 비싼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렴한 거라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위마다 절상력이 있고 물론 가위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지고 그래요? 어떤 쇠를 사용해서 만드느냐가 굉장히 달라서 가위는 또 희소성이 있는 거라서 닳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이건 뭐 누구든
왜냐면 비싼 거는 굳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아 그러네. 쓰다 보면은 자기 손에 익숙해지는 가위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특히 처음 하는 친구들은 비싸면 다 좋은 줄 알고 비싼 거를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아 없어요. 그렇구나. 신입들은 좋은 거를 비싼 거를 사도 어떻게 가위를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적당한 자기한테 맞는 가격을 사서 몇 번 쓰다 보면은 좀 길이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나중에 더 좋은 거를 사도 늦지 않습니다. 미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유망직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머리 샴푸해주는 로봇, 머리 말려주는 나올 것 로봇 같아. 있어요. 머리만 실제로. 대고 있으면 다 말리니까. 머리 잘라주는 기계도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감성이 들어가 있는 커트잖아요. 그렇지. 내가 나에라라는 사람한테 커트를 하러 오는 거지 만약에 기계였다면은 안 올 것 같아? 라는 말을 제 고객님이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AI 인공지능 4차 산업시대 와도 전망 좋다.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헌터스 여러분들이 네이버 공식 카페랑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시청자 질문 드릴게요. 맑은 날의 지렁이님, 이 친구가 맨날 올려주거든요. 얘가 디지털 장의사예요, 직업이. 남의 안 좋은 거 막 지어주는 사람들 있죠. 우와. CSI를 꿈꾸는 동생인데 1번 신입 헤어 디자이너와 10년차 헤어 디자이너의 1년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합니다. 수입은 내 건데 자꾸 건드려. 수입은 진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꼭 연차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연차가 적다고 해서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겠다. 이건 본인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월급을 한 많이 벌었을 때는 1,4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나이 50 먹은 남자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요. 열정만 있다면 난 손재주가 없어서 포기하는 걸로 하고 1-1 해당 헤어 디자이너가 직원일 경우와 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수입 차이가 심할까요? 그러니까 원장이랑 부원장 아니면 뭐 수석 디자이너 이런 분들 차이가. 원장님이면 당연히 많이 버시겠죠. 직원이 많을수록 혹은 직원이 많다고 해서 적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네. 그건 정말 원장의 영향이고 어떻게 보면 직원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매출을 그러니까. 많이 하는 직원이다. 원장이랑 디자이너 분배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기에 따라 달라요. 저는 조금 달라요. 실적제잖아요. 욕심내갖고 막 물론 퀄리티 있게 하겠지만 커트 머신처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열정이 있고 본인이 헝그리 정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오르고 고객수 오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겠다. 그래 한 3년 바짝 벌어서 내가 옆에다 차리자 이런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 거고 맞아요. 배진자가 되는 거죠. 1-2번 업장이 1층일 경우와 1층이 아닐 경우에도 차이가 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워킹 고객님들이 많았어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정말 들어와서 맞아. 머리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다 찾아보고 다 소개받고 오시는 분이지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냥 오셔서 머리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단골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어딜 가서나 본인이 급하실 때 가서 머리를 이제 기능적으로 자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담당 디자이너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2번으로 갔네요. 사전에 전화문의 혹은 예약 등의 이야기 없이 업장에 바로 들어오는 고객들도 많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중에 한 분. 여러분 그냥 가면 기다려야 돼요. 예약하고 가셔야죠. 그리고 예약하면 정말 좋은 게 저도 예약 시스템이 처음 디자이너 했을 때는 거의 없던 세대 하다가 99.9% 예약이거든요. 그 네. 좋은 점이 스케줄 조절이 되고 고객님들도 기다리는 시간 없고 그러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약이 미래다. 미래. 지금 미래다 유행어로 밀고 있거든요. 2-1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 혹은 매장이 1층이 아닌 경우 등의 이유로 100%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죠. 99.9% 예약하신답니다. 3번 감동적인 순간 진상 등이 궁금합니다. 와 이거 다행히 내가 먼저 했네요. 자꾸 메인 기본 질문을 탐내더라고 이 동생이. 4번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질, 전공, 수상 경력 등으로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 수상 경력 되게 많아요. 진짜로? 자랑 하나 하자. 없어 보인다. 대구 시장배 아니면 세계대회 이런 거에서 출전해서 대상, 금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박. 출전 종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업스타일 아니면은 그렇지. 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컨슈머라든지 네.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있어요. 오. 가발 모양을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모양을 디자인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는 업스타일이나 디자인 커트 이런 거를 하는 대회들이 열려요. 뭐 시장배도 있고 뭐 세계대회도 있고 그런데 수상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대학교를 갈 때 혹은 미용과에 관련된 학교에 들어갈 때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4-1번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주로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흔할까요? 라고 하십니다. 경력
구직자를 뽑을 때는 보통 소개로 많이 받기도 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올려야 시청자 질문 남겨주신 맑은 날의 지렁이님 감사합니다. 출연자분들은 제가 네이버 공식 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녹음 예정글 올리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혜라님처럼 방송에 출연하셔서 본인 직업이나 살아온 얘기 해주실 분들은 요 밑에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소개랑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안내해 드리니까 본인이 뭐 말을 못한다 뭐 재미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재밌게 다 만들어 드리니까 직업은 있어야 돼. 뭐 백수가 나온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대한데. 아무래도 직업을 다루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헤어 디자이너들 중에서 우리 나혜라님만의 강점 이거는 내가 너네보다 낫다 하는 거 있어요? 나 비달사순 가는 여자야 막 이럴 수도 있잖아.